채굴 원리하고 핵심 생태계를 이제 두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이게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뭐 원리인데, 이 해시라는 게 있죠. 해시는 이 블록 1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압축한 압축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블록이 쭉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이 블록 마지막에 여기 해시 값이 있습니다. 해시 값.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전체 블록들의 압축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이것을 뭐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궁금하시면 이제 제가 유튜브 내서 거기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서 핵심 원리는 요 마트로시카 다들 아시죠? 요 마트로시카를 보면 가장 작은 블록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서명을 해서 넣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 또 이게 여기 들어가고, 이게 여기 들어가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마지막 블럭에는 이 마트로시카가 여러 개가 이제 쭉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마트로시카에서 이 첫 번째 마트로시카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넣었어요. 헬로우라는 걸 넣었는데, 이 헬로우를 하이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다 까야 되잖아요. 얘도 까고, 얘도 까고, 얘도 까고, 얘도 까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블록만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 거를 다 찾아서 다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 마트로시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마트로시카가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 수정하려면 이전 걸 다 수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해시라는 걸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해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채굴의 원리가 있는데, 제가 요 유튜브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몇 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POW라고 하죠. POW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POW는 어떤 특정 자금량을 증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던져서 첫 번째 게임에서 12보다 낮은 수가 나온 사람이 승자하면 승자가 굉장히 빨리 나오겠죠. 두 개를 던져서 뭐 11, 뭐 19, 8, 7, 뭐 어떤 숫자든 나오면 되니까 첫 번째 던질 사람이 거의 승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3보다 낮은 수, 이거는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주사를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걸 주사를 늘려요.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를 늘립니다. 그러면 5개에서 11111이 나오려면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주사위를 예를 들어 뭐 10개, 100개로 늘리면, 예를 들어 100개로 늘려서 우리가 이제 100개를 던져서 다 1111이 나온 사람이 이제 수업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나가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라는 게 이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더 어려운 난이도가 되고, 그렇다면 저 난이도는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구나, 주사를 굉장히 많이 던졌구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주사위 2개 던져서 10일보다 낮은 사람이 먼저 이 게임에서 뭐 방탈출을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면 금방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10명 모여 있으면. 근데 주사위를 100개를 던져가지고 100개에서 100개 전부 다 1111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을 탈출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룰이 있다면, 이 게임을 이 주사를 던져서 한 사람은 주사를 굉장히 많이 던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이 어떤 특정 자금량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이 해시 안에는 이런 주사를 굉장히 많이 던져서 이 결과를 찾아냈다라는 그 자금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에 담겨 있는 게 어떤 뭐 비트코인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더 자세한 거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작업 증명은 공정하게 게임에서 채굴을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을 쭉 볼 텐데, 전체 시장 생태가 이렇습니다. 시장 생태가 POW 계열이 있고 POS 계열이 있어요. POW 계열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 계열, 제가 구분한 건데, 비트코인 계열에는 이 채굴자들 중심이 됩니다. 이 채굴기거든요. 이 채굴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풀이라는 게 있어요. 풀에 모여서
사람들이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채굴기 여러분들 한 대 사셔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그 전기세 대비 이제 수익이 안 나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 채굴기 한 대 사서 어떤 풀에 넣으면 이 풀에서 비트코인 하나 채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3.125개를 받죠. 그럼 이 채굴 참여한 사람들에게 요 쉐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채굴 파워를 뭐 일부 제공했으면 여기서 이제 쉐어해서 뭐 0.1개 정도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채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굴량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BOW 채굴 계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뭐 도지코인, 뭐 라이트코인 등등 있습니다. 그런 계열이 있고 POS 계열이 있어요.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인데 요건 이후에 알트코인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OW 채굴 계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 채굴자 생태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현재 가격부터 내가 채굴 원가 대비 수익을 실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어떤 핵심 인프라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비트코인도 개발 생태계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을 포크한, 예를 들어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뭐 이런 계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계열의 마이닝이 있습니다.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채굴 개념의 그 마이닝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 시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오디널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알트코인인데 코인에 붙어서 이제 개발한 알트코인들이죠. 이런 이제 생태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생태계가 있죠. 투자 생태계는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파생 상품들도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니고 여기 이제 덱스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넘겨서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생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요 생태계를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채굴자들의 생태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개발 생태계 굉장히 좀 작습니다. 원래 실제 비트코인 자체는 더 이상 뭐 개발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정도.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돈이 되는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있겠죠. 이제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비트코인 얘기니까 이 정도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우리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작년의 변화는 비트코인 오디널스라고 해서 비트코인 위에서 이 NFT를 발행을 했어요. 요 생태계를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NFT 플러스 그 BRC20이라는 비트코인 기반에서도 토큰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건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 오디널스를 이제 비트코인 체인 위에 만든 거예요. NFT를 실제 비트코인 위에 이제 발행을 했고, 비트코인 토큰들,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의 비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의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차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그 수수료가 많이 올라서 비트코인 채굴자들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것이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보면.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 생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그 생태계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핫했죠. 보통 이 트렌드들이 핫하다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 구간은 요 핫할 때 요 시점에서 시작해서 요 끝날 때 요때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죠. 오디널스. 원래 그 비트코인 완성본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본에 이제 뭔가 이제 다른 트렌드로 이제 수익을 내려는 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낸 분이 많이 있고 저도 여기서 좀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필요도 좀 있죠. 여전히 요 트렌드는 살아있긴 해요. 올해도 여전히 여기서 이제 많이 해서 중국 위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 전체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은 완성품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추가된 걸 이제 하려는 전체 트렌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이 오디널스라는 BRC20이 생겼고 그것을 이제 발달했어요. 이렇게 뭐 ARC20 최근에 이제 룬스라고 해서 이런 게 좀 핫했고 지금도 핫합니다.
근데 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투자를 하려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고, 하려면 이 트렌드 파악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할 수 있고, 거래소에, 그리고 이제 실제 비트코인의 지갑과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발생한 것들, 그리고 이건 이제 다 비트코인 위에서 이제 발행하는 뭐 토큰들, NFT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과 연계한 레이어 2가 있죠. 대표적인 게 스택스고요.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에 뭐, 프락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디널스를 일로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또 새로운 트렌드죠. 그래서 트렌드라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트는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비트코인 위에서 어떤 다른 시도를 하는. 근데 기존의 알트코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도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활용해서 확장하려는 건데 그 그림들은 좀 새로운 트렌드지만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커뮤니티 들어가서 별도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크립토 랭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목표이긴 하고, 보시면 이렇게 크립토 랭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각각의 에코시스템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들어가면 비트코인에 대한 마켓캡하고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백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투자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태계마다 특징들을 잘 카테고리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스케일링해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확장한 뭐 레이어 2 아니면 뭐 브릿지 같은 거죠. 스택스가 있고 베이비론 같이 비트코인을 확장한 게 스테이킹이고 기타 이제 다른 프로토콜들이 쭉 있습니다. 거의 신생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 계열의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 파트가 있고 NFT는 대부분 비트코인 위에 오디널스라고 불리는 거기에 NFT 발행한 탑루트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밈들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한 뭐 오디널스가 최초고 사트라고 해서 이것도 오디널스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레츠, 독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피자 등등. 여기도 그 커뮤니티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크립토 랭크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그 생태계마다 특징에 맞게 분류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도 이걸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 정보들을 정리할 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하나만 잘 보셔도 투자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의 어떤 스케일링 부분, 그리고 밈 부분, 이 부분까지가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이제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완성됐지만 그 위에서 이제 비트코인 팀이 아니에요. 이걸 하는 예를 들어 스택스, 메이비론, 뭐 여기 뭐 오디너스 이런 팀들은 다른 팀입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 팀이 있고 별도로 있어요. 보통 비트코인 코어 개발 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좀 더 가깝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하려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에서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차이가 있다.